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헌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불의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가처분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의료지원과장 허헌.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료지원과장 허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의료관리팀장입니다. 전용희 원무팀장입니다. 이석종 진료운영팀장입니다. 정문태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그럼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사업 운영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의뢰 진료를 위하여 가정의학과, 외과 등 8과에 대한 의뢰 진료와 진료 지원을 위하여 응급실, 영상의학실 등 6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도 현재 진료 실적은 43,898명이며 의료원을 방문하여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보건증 등 재증명 발급으로 4,330건, 영상의학실 운영에 8,481건과 11쪽입니다. 진료에 따른 각종 검사에 13만 6,431건을 실시하였으며, 건강검진실 운영에 3,119건에 대한 검진과 3,382건에 대한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진료실 운영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내원 환자 증가에 따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의료사업 진료 업무 대행 의사 지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수 및 의료의 영속성 보장 등 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관광욕구 충족을 위하여 봉직의를 채용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억 3천만 원입니다. 현재 가정의학과 등 봉직의 6명을 채용하여 응급실과 외래 진료에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 계약 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보수는 전국 의료원의 과목별 평균 보수 기준을 적용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과 및 외과 전문의 추가 채용으로 외래 진료, 응급실, 건강검진센터 운영, 재택의료사회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시 응급실 운영에 따른 전문 응급인력 확보와 공공 응급의료 서비스 역할 수행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3억 2,836만 8천 원입니다. 평창군은 2012년 6월부터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의사 5명, 전담 간호사 9명과 보안 인력을 3명을 채용하여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25년 4월 공중보건의 4명이 전원 복무 만료됨에 따라 공보의 수급이 어려울 시 봉직의 채용 등 의사 수급방을 마련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속한 처치 및 상급병원 이송체계 구축으로 응급 상황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며 응급의료 평가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진료협약 체결 운영입니다. 상급병원의 접근성 향상과 예약 시스템 운영으로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8개소 상급병원과 진료협약을 추진하여 2022년부터 179명의 내원 환자에게 진료 예약 서비스 제공과 진료비 감면 등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원 환자의 진료협약 내용을 안내하는 등 상급병원 선택의 기회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많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 취지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194만 3천 원입니다. 암검진 비용 지원은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대하여 6대암 및 일반 건강검진 등에 대하여 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총 건강검진 대상자 17,087명 중 현재까지 4,721명이 수검을 완료하였으며 검진비는 1,800건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연말에 집중적인 검진으로 검진에 어려움이 있어 연초부터 조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검률 향상과 지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를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성인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 한도에서 3년간 지원이 되며 소아암의 경우 만 18세까지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현재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국권의 암에 대하여 4,243만 3천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지원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수술비 지원으로 시력 유지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주민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및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것으로 평창군에 1년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단하는 30만 원, 양하는 60만 원 한대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추진 상황으로 현재 단한 시술비 32명과 양한 시술비 52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으며 또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매년 65세 이상에 대하여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한 암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상자 발굴로 시술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술비 지원 조례도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평창군은 1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진료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대여료 등 226건에 대하여 1,038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등록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강검진 운영 사업입니다.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주민의 건강 상황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80만 원이며 일반 건강검진, 채용 신체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119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건강검진 확대를 위하여 위내시경 등 장비를 보강하고 검진 인력을 충원하여 하반기부터는 일반 건강검진의 암검진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고위험군과 지역 주민에 대하여 조기 발견 및 예방, 치료 및 재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364만 5천 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현재 정신건강 고위험군 202명을 등록하여 5,175명에 대하여 사례 관리를 하였으며 입기 상황에 현지 출동하여 응급 입원 2건, 응급 출동 2건, 응급 개입 5건에 대하여 대응을 하였으며 일반인 건강 상담과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병원 진료가 필요한 12명에 대하여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 2월에는 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 및 치료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20쪽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하여 생명지킴이 교육과 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신규 숙박업소 28개 세대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확대하여 배포하였으며 농약사와 농약 판매 개선 협약을 하여 생명사랑을 위한 협약을 하였으며 생명사랑을 위한 의원 약국 17개소와 협약을 진행하는 등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살 고위험군 발굴 등 자살률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증 정신질환자 위기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을 위한 생명지킴이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치매 환자와 가족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치매 예방, 상담, 조기 진단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 및 인식 개선 및 치매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9,520만 3천 원입니다. 현재 치매 안심센터 1개소와 북부관 분소를 운영 중이며 주요 사업은 치매 등록을 위한 조기 검진 사업, 치매 환자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제공과 치매 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 예방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치매 환자는 1,087명에 대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479명의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맞춤형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및 인지 강화 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 치료비, 조후 물품 제공 등 치매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자조 모임 등으로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2개소의 치매 안심마을에도 안전환경 조성 등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에 대하여 치매 환자의 중증화 억제 및 인지 저하자가 치매로의 진행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검진과 소관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지원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운영인데요. 저희들 지금 치매 하시는 분이 한 1,000명씩 매년 늘고 있네, 그죠? 네네. 네. 이거는 지금 뭐 피해갈 수 없는 우리 고령화 시대에서 아마 치매 환자가 점점 더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치매 뭐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들 열심히 하셔서 저번에 대통령상도 받고 열심히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일반 치매 이러면은 사실은 그 본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 사회적 고립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혹시 그 자조 모임은 혹시 어디서 하세요? 그 안심센터에서 하시나요? 예, 치매 안심센터에서 운영하고 아, 있습니다. 예. 일에 뭐 월 1회 이런 식으로요? 네네. 뭐 그러면 가족하고 그 환자분하고 같이? 같이 저희가 뭐 야외 프로그램도 또 진행을 하고 또 뭐 전시도 전시관도 이렇게 둘러보고 어떤 적수적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이 2달에 한 번씩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치매 가족들이 아마 어려움이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자조 모임하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제가 다른데 한번 근래 사례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일본 같은 데서는 치매 카페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기도 네. 했습니다. 그 치매 카페가 지금 수십 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나라에서도 이거를 지금 많이 권장을 하는데 일반인들하고 치매 환자분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상담도 하고 같이 그거 어려움도 해결하는데 우리는 우리들끼리만 지금은 모여서 하지만 일반인들의 인식이 굉장히 개선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 하라는 거는 아니고 이제 외국 같은 데는 스타벅스가 그 카페를 먼저 해갖고 일반인들은 또 그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같이 그 치매 카페에서 같이 일반인과 어울려서 얘기하고 또 환자들도 같이 공유하고 해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거든요. 네네. 요거 한번 과장님 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요거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요 사업도? 아무래도 이제 뭐 치매 환자에 대한 이제 일단 부정적인 인식이 좀
사실 강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앞으로 60세 이상 한 10%는 이제 거의 치매 환자 이렇게로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이렇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치매가 꼭 뭐 난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지만 하여튼 이거는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치매 환자는 우리와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이분들이 또 환자나 뭐 보호자나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게 뭐냐 이렇게 좀 세심하게 검토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그들이 원하는 거는 또 이렇게 적극 반영을 해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이렇게 야외도 많이 나가고 공방 체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활동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일반 그런 치매 카페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또 치매에 대한 그런 거를 불식을 높이고 이거는 언제든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선도적으로 다른 데 하는 것보다도 본의원은 그 옆에 보면 청춘 카페 있잖아요. 네네. 청춘 카페를 활용해서 한 번쯤은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네, 바로 또 옆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보시고 좀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한번 좀 추진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뭐 충분히 검토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좀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6페이지 보면 노인 안질환 백내장 수술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한국실명연방재단에서 나와서 굉장히 아주 호평 정말 주민들이 뭐 몇 시간씩 대기하고 여기를 찾아가고 있던데 이거는 아마 우리 지역에 안과가 없어서 이런 또 상황이 있잖아, 그죠? 네네. 그래서 그때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수술비 지원에 단안하고 양안을 해주시는데 그날 만약에 검사를 해서 나온 사람들 그분들한테만 해준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 지역에 그 단안이나 저기 양안이 필요하신 분들을 해준 건가요? 우리 뭐 평창군 그 전체 주민이 해당이 되는데 그날 이제 건강검진을 한 분 중에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수술이 이제 한 분에게는 이제 지원이 되고 평창군 어디 가서나 수술 한 분한테는 다 지원이 됩니다. 야, 그럼 그날 32명, 52명은 그날 검사에서 나오신 분들인가요? 네,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나온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그 좀 안질환에 많은 문제가 있는 분 한 5-6분은 아마 그 병원에서 아마 수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 그래서 아마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소득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수술이 필요하다면은 다 해주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여기 이제 그 중위소득 100% 이하 여기 그 조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평창원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이제 수술비 지원이 가능하고. 그날 가보니까 정말 상황에 그게 되고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건 앞으로 아마 계속 1년에 한 번씩 추진하신 건가요? 네. 제가 뭐 필요하다면 1년에 2번 수도할 수 있고 일단 1년에 한 번은 계속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업들은 좀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거기 보면은 아이들의 그 약시 패치 주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안검진한 거 부분은 이제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약시 뭐 이렇게 근시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검사나 이제 개인 그 질병에 대한 이제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지원 대상은 이제 아닙니다. 앞으로는 물론 우리 어르신들도 좋지만 지금 안과가 없으니까 여기 보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약식 패치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든가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한 번쯤은 여기 실명재단하고 상의하셔서 그 아이들도 한 번쯤은 받을 수 있게끔 네, 지금 그 부분은 이제 건강증식과서 이렇게 또 네, 업무를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그것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기 의원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 그러는데 참 이게 어떻게 들리면은 참 철학적인 얘기고 낭만적인 얘기인데 참 안타까운 얘기도 하잖아요. 치매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그 뒷장 마지막 페이지 22페이지 보면은 향후 추진 계획에 65세 이상 전수 치매 상담 및 조기 검진을 통한 얘기가 돼 있어요. 75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전수조사가. 근데 센터는 60세 이상으로 대상돼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60대, 70대, 80대의 치매 그 어르신들의 분포도를 보니까 60대가 한 6%, 80대가 가장 많아요, 그죠? 예. 비율적으로. 그러면 치매라는 게 사실은 뭐 조기 검진을 해서 조기 대응을 하면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뭐 약간 병이 많이 진행되지 않게끔 하는 또 예방책이 좀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렇다면은 전수조사 치매 상담 및 전수 치매 상담 및 조기 검진을 75세에서 70세 또는 뭐 65세 좀 완화하는 방법은 없는지 미리 좀 대책을 세워가지고 연령대를 좀 완화해서 조기 검진을 시행하는 게 어떨까? 향후 추진 계획이 75세니까 자칫하면 너무 늦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75세 이상은 이제 고위험군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네. 정기적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전수소에서 이제 그 진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60세 이상은 전부 대상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60세 이하도 어떤 뭐 치매로의 어떤 그런 인지 저하 그런 부분이 뭐 진단이 된다면은 그 연령대 제한 없이 사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내용대로 보면은 75세 이상 전수 치매 상담 및 조기 검진 이러니까 75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다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 밑에 나이 되신 분들에겐 뭐 병원에 오면은 검진해 주는 뭐 이런 정도 수동적인 어떤 의식을 비춰주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료 페이지가 36페이지입니다. 늘 군에서는 뭐 예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이 변동되는 건 맞지만 23년도, 24년도 홍보 내용 집행 내역을 보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스크린 영상 송출, 치매 안심센터 홍보 480만 원을 했다가 뭐 24년도에는 뭐 360만 원이 되고 해서 이게 똑같은 형태인데 계약 조건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죠? 그 홍보 부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예. 네. 저희가 뭐 계약 금액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예. 똑같고 이제 그 여기에는 이제 집행 금액만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아직 그 집행 금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올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형 그러면 이게 유형이면 그 건당 하나인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차량 외부 부착 그러면 23년도에는 그 밑에 두 번째 홍보 집행 내역을 보면은 시내버스 차량 외부 부착이 871만 2천 원 돼 있고요. 근데 24년도에 보니까 654만 3천 원, 653만 4천 원이고 시내버스 6대 똑같아요.
시내버스 차량의 외부 부착이 6대 똑같이 했는데 금액이 870만 원과 650만 원 차이가 200만 원 차이가 나요. 이 자료가 이제 10월 말로 작성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2달 동안 이게 더 두달 동안에 집행돼, 예, 이 금액이 나간다는 네, 얘기입니까? 네, 나머지 잔액은 예, 집행할 겁니다. 그럼 영상 스크린 송출도 아직 그 계약할 때 계약금이 전체 다 들어가지 않나? 이게 금액이 다르잖아요. 영상 스크린 송출이 480만 원대 360만 원이면 이것도 한 12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이거를 분기마다 지급을 계약을 해놓고 계약금 걸고 예, 계약은 통상적으로 영상 송출 같은 경우는 한 달 아니면 뭐 이렇게 기간을 얼마나 정하죠? 기간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에? 예. 그러면 끊임없이 계속 1년 동안에 그 영화 상영하기 전에 치매 안 치면 다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사실. 네네. 예,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그거를 1년 계약해놓고서 분기별로 끊어준다든지 뭐 이런 네, 식으로 한다는 네,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아직 10월, 11월, 12월까지 아직 계산 안 된 거죠? 예, 안 됐습니다. 그 사실 그런 것도 좀 적어줬으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그 내용이 없어요 지금 밑에. 예를 들어서 뭐 10월 31일까지 하고 아직 2달치의 금액은 아직 결정 안 됐다든지 그게 없으니까 금액 차이가 눈에 딱 보이니까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금액 차이가 연도별로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이상입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행감자료 35쪽에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 현황인데 치매에 관한 부분이에요. 당초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적으로 다 하기로 했다가 중위소득 140% 이하로 이제 바꾼 거는 무슨 이유인지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원래 이제 그 치매 치료비는 120% 이하 이제 중위소득만 지원을 법상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공약 사항에서는 왜 120%까지 하냐 전체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지원해 줘라 이렇게 그렇죠. 공약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법상 이제 그 기준은 이제 120%는 준수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회보장정보원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140%까지 늘려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그럼 해서 당초 이제 공약을 세울 때 검토를 확실히 안 하고 그 공약을 세웠네요. 아니 이 공약사항은 이제 그 공약을 처음에는 뭐 인수위에서 이제 그 노인 인구 전 주민한테 다 하기로 했었잖아요. 치매 환자 그거 없이 120%, 140% 상관없이 전 주민에게 다 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규정이 있는 걸 모르고 공약을 세웠다 이거죠. 공약사항 이거는 이제 됐습니다. 인수위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우리한테 요구를 한 부분이고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동료원들이 관심 갖고 다 지적도 하고 질의를 잘 하셨기에 네. 내가 다른 건 다 생략하기로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할게요. 어쨌든 제가 이제 지인들한테 모니터를 좀 해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잘 하고 응대도 잘하고 치료도 잘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공로로 인해서 대통령상도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축하를 드리고 물품 지원에 관해서 네. 이제 물품 지원을 처음에 그 치매가 판정이 되면 6개월치를 이제 지급을 한다고 맞죠? 처음에 이제 1년치를 제공. 안 지급을 6개월치를 지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치매 물품 지원을 예. 한꺼번에 이제 치매 판정이 나면 네. 6개월치를 몇 보따리를 이제 지급을 하는 거로 돼 있어요. 6개월 아니고 3개월. 아니 6개월에 6개월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작은 수이긴 하지만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는 게 처음에 중증이든 경증이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그 보따리로 6개월치를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저귀도 있고 물티슈도 있고 색칠 공부하는 색연필 노트까지 다 있는데 처음에 그 증상에 맞는 사람이 지급을 받으면 이해가 가는데 경증인 사람들은 기저귀도 필요 없고 물티슈 필요 없고 색칠 공부도 필요 없는 아주 경미한 그런 사람한테까지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처음에 1, 2개월치만 먼저 줘보자는 거지. 줘보고 그 다음에 진단을 해보고 그 증세에 따라서 물품을 지급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약을 줄 때는 5mm짜리를 1개월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2달간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야 돼. 어쨌든 좋든 싫든 나와야 되는데 6개월치를 다 줘버리면 그 사람들은 창고에도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이제 5mm 1개월치 주고 그 다음에 한 달은 10mm짜리를 한 달치를 줘보고 증세에 따라서 이제 판단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그 물품 지급하는 방법만 좀 나눠서 그 처음에 지급할 때 좀 불편해 있겠지만 발품도 좀 다르셔가지고 잘라서 2개월치 정도만 주고 나중에 증세에 따라서 구분해서 물품을 지원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20%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이제 추가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20%까지는 이제 저희가 뭐 전체를 줄 수 있어도 120% 초과 분들한테는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이 사람한테 뭐 필요한지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엄선을 해야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공약에 네. 이제 전원 지급을 하는 걸 했다가 이제 차등 지급이 되니까 그 이유를 묻었는데 뭐 정부 규정상 그런 거는 할 수 없이 뭐 그렇게 지급해 주고 들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공약 만들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 물품 지급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뭐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예,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제가 원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보충 질의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아플 때 신속하게 또 믿음이 가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국민들의 많은 머릿속에서는 참 평창 의료원이라는 기능의 부분에서 많이 의존하는 것도 사실 사실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봉직의에 관련해서 그 향후 계획에 보면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 확보가 불가능할 시에는 봉직의 지원 검토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당장 내년에 보니까 계약이 종료돼서 재계약 또는 채용해야 할 분들이 꽤 계셔요.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의원님 보건의료원장 박건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과 행감했는데 사실 의료지원과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난이도가 높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1차 의료나 그 어르신 관리나 어린이 관리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면 잘할 수 있고 앞으로 더욱 잘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응급의료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이게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인구가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의료진과 시설을 준비해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적어서 오신 분들이 야간에 예를 들면 한두 명 이렇게 오시는데 아무리 실력 좋은 분들 오셔도 몇 달 계시다 보면 실력을 발휘를 못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로 채우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공중보건의사를 와서 응급실 근무가 가능했는데 내년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다가 만약에 공중보건의사도 못 오고 저희도 봉직이도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집행부 군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응급실에도 봉직이를 조금 채용하는 걸로 본 예산을 올렸는데 다음 주에 예산 심의하실 때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래서 임시로 그러니까 봉직이가 4분, 5분 정도는 필요한데 전부 다 이렇게 고액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하는 건 좀 약간 낭비성이 있어서 있지만 최소한 한 분 정도는 응급실장 정도는 그런 응급의학 전문의 과장님을 모시고 그분이 이제 다른 봉직의 선생님들 좀 지도 감독하면서 전반적인 응급실의 그 질을 좀 높이는 방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저기 괜찮은 분들을 좀 알아보고 있어서 최대한 차질 없이 봉직이들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 관계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워낙 이게 안 맞아서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 실력이 좋고 또 주민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으시는 과장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처우 개선도 많이 하고 해서 연장해서 오랫동안 좀 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장 계약에 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저희들이 이쪽에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단순하죠. 뭐 1차적인 그 생각인데 의사 선생님이 없으면 안 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그 다른 우리 평창군하고 다른 외부의 병원들하고 업무 협약을 많이 맺고 있는데 사실은 몇 년 동안에 거의 몇 개 병원은 거의 뭐 환자 이송건이 한 건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것도 사실 적극 행정이 안 되는지 아니면 그 환자들이 워낙 가족들이 원하지 않았는지 뭐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사실 적극적으로 그 MOU를 하고서도 그걸 써먹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현실이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평창의료원에서 맡고 있는 책임져야 할 그 기능들이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중심에는 공중보건의하고 우리 봉주기 분들이 그래도 좀 평창에 머물러서 국민들의 좀 생명과 건강을 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원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